네, 시청자 여러분,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번 주 이슈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와중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돌발사고가 터져버렸어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알 수 없는 게 정치의 앞날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요즘 정치 참 곡절이 많고 많습니다. 자, 어쨌든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공천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울산 선거판도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컷오프를 하려고 현역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공천 작업에 돌입했고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조기 등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보수 텃밭인 울산 남구에 인재 영입으로 사전 교감을 통해서 2명의 현직 변호사를 내세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한 상태. 이런 변화된 정치 상황을 오늘 이슈타파에서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쯤 정치권 얘기를 좀 쉬어가고 싶었는데 가만 놔두질 않았네요. 예. 근데 불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부채질만 안 하면 돼요. 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의 갈등, 천하의 인공지능 AI도 상상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일이니까 예. AI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하.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기 등판할 때부터 사실은 이제 친윤그룹과의 갈등은 좀 예견됐고요. 예. 거기다가 막상 등판을 하고 보니까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지금 막 쏠리거든요. 예. 무게 중심이.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바로 그 앙트와네트, 김건희 리스크. 예. 김경률. 예, 거기다 김경률의 그 마포을 4천 논란. 예. 이런 걸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예. 이게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거죠. 터져 나왔는데 결국은 또 그때 마침 또 충청남도 서천에서 화재 사고가 크게 났고 예. 또 그날 또 아침에 큰 눈이 내렸고 예. 또 열차 타고 올라오면서 1시간 동안 독대했고 네. 그러면서 봉합열차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뭐 좀 1라운드 싸움은 네. 봉합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봉합이 됐다 치고, 이제 공천이 남아있는데 또 다른 또 충돌이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자, 이제 어떤 형태로든 울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면 뉴욕에 태풍이 분다는 말이 생각나는데, 네. 이번 일이 울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뭐 겨울철이라서 나비 효과라는 말보다는 예. 눈사람 효과 같은 건데 이 조그만 걸 굴리다 보면 이게 자꾸 네, 커지거든요. 근데 커지니까. 커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은 1라운드 정도였지만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도 한 2, 3차 라운드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성장통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 가는 동안에 예. 뭐 용산하고 아무 마찰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네. 용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리스크, 예. 그 가운데서도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리스크고, 예. 거기다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부터 계속 공격당하는 게 그 윤석열 아바타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바타라는 말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예.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번 1차 파동으로도 좀 그런 게 불식됐지만 네. 그런 색깔을 좀 더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조문들도 옆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아마 열차에서 1시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강의 윤곽은 잡아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중요한 이제 것은,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과 1라운드 마찰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그러게요. 그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라운드 사태에서 참패한 거는 친윤 그룹입니다. 예, 예. 친윤. 예, 현재 그러니까, 상황으로 봐서. 용산의 가장 절대적인 우금이었다는 것은 사실 초선 친윤 50인 그룹이거든요. 네, 네, 네. 이 초선 50인 친윤 그룹이 굉장한 초창기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나경원 물리치는 거, 예. 안철수 물리치는 거 다 했거든요. 예. 다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친윤 그룹이 기세등등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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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사태로 해서 친윤은 완전히 이제 좀 쪼그라들었다. 쪼그라들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경북도당이 사실은 예. 경북도당, 경상북 TK가 네. 이번 사태 처음 해가지고 예. 그 TK 그룹의 친윤들을 중심해서 쫙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집을 했는데 뭐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가자 했는데 보니까 뒤따라온 사람이었고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꼬리를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결국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예. 결국은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공천 심사 이런 과정에서 영남 쪽에 어떤 그 공천 과정에 음으로 양으로 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울산의 이제 국회의원들 누가 윤심에 있고 누가 한심에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심은 이제 생각나는 분들이 한두 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참 나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자, 대통령이 이제 총선 70여일을 앞두고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누굽니까? 오늘의 대통령을 만든 특등공신, 누구도 떼놓을 수 없는 자신의 오른팔인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사퇴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네. 그 부분에서 네. 이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점입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알려진 것은 사실은 좀 오바다. 이게 지금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이제 이관섭 아, 그 비서실장이 예. 이름대로 간섭을 많이 해요. 네, 네. 좀 오바를 한 거지. 그래요? 오버를 했는데 예. 뭐냐면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예. 그러면 비대위원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좀 오버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 그게 말이 그 이제- 말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흰 구두가 백 구두 아니에요?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 예. 이관섭 실장이 좀 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액션을 취하다가 나온 이야기고 그것이 좀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사실은 정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비대위원장 사퇴 이런 쪽으로까지 윤 예. 대통령이 몰아붙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관섭 씨가 정말 1억입니까? 갈 때까지 가볼랍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제 이건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 너무 뜻은 나가는 아니고 이제 것이다. 자기가 나름대로 그 비서실장을 비롯해 친윤 그룹들은 무조건적으로 좀 이런 게 있어요. 딸랑이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맹목적으로 그냥 보호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예. 데서 좀 오버된 게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아, 네. 이제 약속되는 얘기 했는데 대부분의 그 패널들은 약속되는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죠. 약속대로는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이준석이 뿐입니다. 이준석. 예. 이준석 뿐이고 나머지는 이거 예. 처음에는 약속 대련 아닌가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예.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예.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설프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아니거든. 지내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들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근데 약속 대련이라고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니까 이준석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 이거 봉합은 됐지만 결국에는 앙금이 있어가지고 총선 끝나면 저거 바로 유학 뭐 쫓아 보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예.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펴고 있어요. 예. 상상은 자유니까요. 한번 해보는 거고요. 약속대로는 이제 태권도 용어인데 괜히 정치판에 등장해서 태권도인들이 잠시 좀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예. 울산에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좀 있거든요. 예. 이거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표명하면서 막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바는 사실은 그 지금 한동훈 비대위 예. 이거하고 같이 동급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급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하니까 당을 튀어나갔거든요. 예. 이제는 한동훈하고 동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제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강수, 악수 이런 걸 많이 뜨고 있다. 그래서 네. 요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일로 이제 대통령은 얻은 게 별로 없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얻은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김경률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또 어떤 시츄에이션이 나올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김경률 위원 쫓겨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쫓겨날 것 같으면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될 무렵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쫓겨나는 방향으로. 근데 제가 다는컨대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왜 없느냐면 든든한 한동훈. 예, 쫓겨나는 순간 그냥 그 한동훈 비대위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울산에서 지금 여권의 공천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지난주 초에 현역 의원들에 대한 컷오프 공천 배제를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어요. 아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들 아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받으셨죠?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게 현역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 1등과 2등 격차가 어느 정도 나와버리면 바로 그냥 단수 추천하는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지역구마다 예비 후보들을 다 거론하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문제는 여론조사 자체가 공천심사에서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이 되는 교체 지수 산출 여기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는 방침을 정했고요. 또 교체 지수가 하위 10%부터 30% 사이에 들어가면 경선 기회를 주되 20% 감점을 부과한다. 그래서 김기현, 이채익, 박성민, 검명호, 서범소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방위로 계속 지지 호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메시지 자체 시민들 중에 많이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텐데 이 부분 뭐 02로 시작하는 070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라도 꼭 받아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이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 추가로 15% 이상 감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론조사에서 최대치의 결과를 끌어올리는 것.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채익, 뭐 김기현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이채익 의원도 중요하지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없기 때문에 뭐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당장 등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많은 어떤 여론을 끌어올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2선, 3선, 4선, 타선들 마이너스가 얼마라고요? 20%라고요? 15%라고요? 15%. 그러니까 여론조사 40점 만점 받으면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현역 말고도 시민들도 계속 오던데요? 중요하죠. 해당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자기들이 또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또 상대 경쟁자들이 떨어지니까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역을 포함한 주자들이 일제히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모두 몇 명이죠? 꽤 많던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모두 울산에서 13명이 접수했거든요. 13명이 접수했는데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가장 북구가 치열한데요. 북구의 울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상은 현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병석, 백운찬, 이동건 전 북구청장 이런 분들이 모두 접수했고 또 민주당 말고 야권에서 또 몇 분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고요. 남구을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김기현 전 대표밖에 없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형건, 박성진, 신규명 이 세 분. 신규명 의원도 특히 신규명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남구 갑에 계속 도전했던 분이거든요. 을로 바꿨어요. 이번에 을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뭐 김종환, 김태선, 황명필 이런 세 분이 또 접수를 해가지고 치열하고 중구는 오상택 한 분, 남구 갑은 송종학. 이렇고 울주군 도 단수죠. 이선호 이랬는데 남구 각 같은 경우에는 송정학 한 분으로 그냥 단수 추천돼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 뭔가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전은수 변호사 이분은 별개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무데도 정해진 곳이 없는데 본인이 울산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구 갑
정도 아니면 남구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도 봐서는 남구갑이 유력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울산의 현역 의원들, 특히 이제 국민의힘 현역 5인방의 교체가 가장 우리에게 큰 관심사인데, 계속 얘기입니다만 신기가 편차는 이채익 의원도 후보 등록을 했어요. 서두른 이유가 있겠지요. 네, 뭐 이채익 의원은 사실은 그 전에 네. 21대 때도 사전에 후보 등록했습니다. 항상 예.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박성민, 이채익, 김기현, 금명옥, 서범수 의원 이분들 모두 다 지금 뭐 국민의힘 여론조사와 함께 지금 사실은 지금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음 달 3일까지 공식 후보 신청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울산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미래라고 보다는 항상 그래 왔는데 예.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 날 남구선관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선거활동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부분 그냥 계급장 떼고 그냥 현장에서 붙겠다. 예.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행보입니다. 이 현역 프리미엄, 이거 참 무시 못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플러스가 있는 거죠? 현역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행사장에서 뭐 소개를 받는다. 지금 행사장은 뭐 우선적으로 소개받는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는 소개 안 하거든요. 예, 인사말도 할 수 있는다든지 예. 지지 호소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운신의 폭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마이크 잡으면 내를 지지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예. 잘못하다가는 선거법 위반에 걸릴 수 있고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막 예비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뭐 한번 제대로 뛰어보자 예.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선거 사무실 설치하고 사진 들어갈 현수막도 들 수 있고 선거 복장하고 띠매 가지고 매일 아침 여기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현역이라도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예. 등록을 해가지고 예. 현장에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행사장에 가면은 현역들은 뭐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얘기 빗나가지만은 어떤 그 예술 행사나 이런 데 가서 현역 의원들 소개하고 박수치고 이런 거 좀 그만해야 돼. 이채익 의원은 예. 왜 예비 후보 등록을 먼저 했느냐 그런 부분도 좀 노렸습니다. 사실은 예, 예. 한동훈 비대위가 주장하는 게 기득권 내려놓기거든요. 네. 그래서 기득권 내려놓기를 몸소 실천했다. 이게 사실은 면접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예. 경쟁률 하면 이제 북구도 굉장히 치열한데, 여기는 여야 모두가 혼전 상황. 여야 모두가 혼전 상황이고 특히 지금 이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 기소된 상태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기소된 상태를 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예.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 번을 내리 그 현역이 졌다. 예. 진 선거구는 전략공천 바로 하겠다 했거든요. 예, 근데 예. 북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을 연달아 졌거든요. 예. 이번까지 세 번을 지게 되면 이제 다음에는 전략공천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전략공천진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박대동 정치락이 두 분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대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많거든요. 많죠. 예. 그걸 이제 안고서라도 싸우겠다 이러니까 예.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의힘에서 북구를 박대동 정치락 이 두 분으로 끝낼지 아니면 플러스 뭐 전략 공천을 할 것인지 예. 이거는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예. 자, 이제 지금 뭐, 북구는 말이죠. 선거 판세도 그렇고요. 공천 과정도 그렇고요.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전히 울산에서 북구라는 곳, 그 야도 그렇고 여도 그렇고 여당도 예.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북구라는 곳에 선수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예. 왜냐하면 네. 울산에서 북구만큼 이 굉장히 그 현역의 교체가 잦았던 곳도 드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로 했다가 야가 됐다가 이렇게 자주 바뀌기도 했고 예. 인물이 두 번 이상 뭐 사실은 현역이 재선되는 경우도 드물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재선을 했고 3선에 도전하겠다 나섰는데 네.
그런 만큼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수싸움, 그리고 사람을 누구를 거기에 꽂을 것인가. 예. 이게 굉장한 관심사고요. 여전히 울산에서 뜨거운 것이고 울산 시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제 이상은 의원이 기소되면서 뭐 이동건 전 북구청장, 예, 윤종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뛰어들고 있는데 북구 정말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가지고 야권이 통합이 안 되고 여러 명의 야권 후보가 나온다 하면 예. 상당히 이제 선거 구도가 복잡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야권은 통합하려고 할 것이고요. 예. 여권에서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앉히려고 할 것입니다. 예. 뭐 야권에서 통합하겠지요. 남구 갑도 복잡하고 북구 복잡한데 다른 지역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중구 같은 경우에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울산 중구도 사실은 지금 친윤의 핵심이라는 박승민 의원의 지역구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도전장을 던진 김종원? 두 사람이 김종윤, 예. 정영국 두 후보인데 예. 이 두 후보의 경쟁력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또 지금 일설에 의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박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예. 나돌고 있고 이런 여전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또 예. 북구 다음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곳이 울산 중구다. 네. 사실 울산 중구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전통적인 지지세 네. 이런 걸 감안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중구에서 계속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 이거 뭐 좀 전망이 어둡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천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김종윤 예비후보는 이제 그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네. 보좌관 출신에게는 가점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연국 예비후보는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지명도에서는 내가 앞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같고요. 이제 정치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인 가산점을 못 받거든요. 나이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핸디캡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울산의 정치 신인들이 남구, 갑, 그리고 중구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지지를 받느냐 이것도 예. 굉장히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충돌은 선민후사,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것만 알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적대적이 될 것도 없고 접점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공감대가 있으니까 다음 주 시간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치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